앞서서 우리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이 세 회사를 비교 분석해보는 것도 재밌겠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전해드릴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생산 캐파, 즉 규모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생산 캐파 얼마나 되나 알아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약 5년 후인 2027년의 생산 캐파는 얼마나 될 것인가 각사들의 생산 캐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명목 캐파와 실질 캐파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앞서서 전망했던 캐파는 어디까지나 전망이에요. 즉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얼마나 가시적인가 그 가시성을 비교해 보는 것이 두 번째 순서입니다. 합작사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그 가시성을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로 주가 매력도입니다. 각 회사들이 현재 주가 수준 그리고 얼마나 상승 여력이 있을지 그 상승 여력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생산 캐파 비교 먼저 해볼게요. 앞에 괄호하고 명목이라고 써 있는데요. 자세한 의미는 잠시 후에 나오기로 하고요. 먼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2022년 작년 말 기준 18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약 5년 후인 2027년 71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압도적인 생산 능력이 돋보이는 에코프로 BM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작년 말 기준 10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약 5년 후인 2027년 48만 톤까지 그 생산 캐파를 계속해서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산 능력이 열세이지만 그 열세를 빠르게 따라잡는 모습이죠. 자, 마지막은 LNF인데요. LNF는 작년 말 기준 13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가짐으로써 세 회사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7년에는 50만 톤으로 포스코 퓨처엠과 비슷한 상황이 되고요. 여전히 에코프로 BM이 압도적이죠. 그래서요. 생산 능력에 있어서는 에코프로 BM이 1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5년 후를 봐도 역시 에코프로 BM이 규모 면에서는 최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실질 생산 캐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실질 생산 캐파가 뭐냐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어떤 회사와 그 공동 투자를 합니다. 생산 라인을 공동 투자를 해서 캐파가 10만 톤이고 내가 지분 60%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40%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산 라인은 10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갖지만 내 몫은 6만 톤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분이 60%니까요. 이렇게 지분을 고려한 실질 캐파를 생각해 본 겁니다. 앞서서 캐파는요. 지분을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지분을 고려한 나만의 생산 캐파가 얼마냐 이 지분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에코프로 BM인데요. 에코프로 BM은 작년 말 기준 18만 톤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고 그 중에 절반인 9만 톤이 자체 생산 라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에코프로 EM인데요. 이 에코프로 EM은 삼성 SDI와의 합작사죠. 에코프로 EM은요, 삼성 SDI가 40%, 에코프로 BM이 60%의 지분을 갖습니다. 그래서 9만 톤 중에 약 5만 톤이 에코프로 BM의 생산 캐파다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4만 톤은 삼성 SDI의 캐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총 14만 톤이 실질 생산 캐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5년을 볼까요? 2025년에는 자체 투자 라인이 18만 톤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EM, 삼성 SDI의 합작사죠. 여전히 6만 톤의 캐파가 있고요. 2025년은 아주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에코프로 BM에겐 말이죠. 왜냐하면 SK온, 포드와의 합작 라인이 북미에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각사가 얼마의 지분을 가질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양극재 합작 라인은 양극재 회사가 가장 입김이 셉니다. 그래서 지분도 가장 많이 가져가고요. 그래서 가장 많아서 40%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포드와 SK온이 각각 똑같이 30%씩의 지분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북미 라인에서 에코프로 BM의 캐파는 3만 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4만 톤이 외부의 몫이고요. 그래서 총 41만 톤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27년까지 전망을 해보면 자체 29만 톤, EM, 북미 각각 6만 톤과 9만 톤이 되고요. 외부가 28만 톤의 지분이 있어서 총 71만 톤이 됩니다. 이 71만 톤 중 28만 톤이 합작회사를 건설한 상대 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공동 생산 라인, 공동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2024년까지는 전혀 없고요. 2025년에는 포스코 퓨처엠도 합작사 완공이 될 예정이죠. GM과의 합작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 GM하고 또 그 합작 라인에 추가 투자를 한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 캐파까지 고려가 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GM이 얼마의 지분을 가져갈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6대4로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2025년에 자체 투자 라인 32만 톤에 북미의 포스코 퓨처엠 몫이 2만 톤, 그리고 GM 몫이 1만 톤 해서 총 35만 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2027년까지 예상을 해보면 자체 42만 톤, 북미의 포스코 퓨처엠 4만 톤, GM이 2만 톤에서 총 48만 톤이 예정돼 있죠. 자, 다음은 LNF입니다. LNF도 합작사 소식이 잘 들리지 않죠? 2024년까지는 자체 투자 라인이고요. 역시 2025년에 북미 투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체 32만 톤이고요. 레드우드 머티리얼스라는 미국 회사하고 합작 소식이 들리죠. 아직은 계약서까지 쓴 것은 아닙니다만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북미의 LNF 지분 2만 톤, 레드우드 머티리얼스가 1만 톤에서 총 35만 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확대를 해보면 자체 40만 톤, 북미의 LNF 지분 6만 톤, 외부 즉 레드우드 머티리얼스 4만 톤에서 총 50만 톤의 캐파가 예상이 되고요. 자, 그래서 각사를 비교를 해보면요. 2022년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여전히 자기 지분만을 고려했을 때도 1등입니다. 그런데 그 격차는 상당히 좀 줄어들게 되고요. 2027년에는 자기 지분만을 고려했을 때 각사가 좀 비슷한 몫을 보이죠. 합작사의 상대 투자 지분을 제외한다면 각사가 이렇게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 생산 능력을 봤을 때는 각사가 유사하다. 그 지분을 고려했을 때는 각사가 유사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다음은 캐파 및 실적 가시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서서는 어디까지나 계획이었고요. 그 계획이 얼마나 가시적이냐, 얼마나 가능성이 있냐, 이걸 들여다볼 건데요. 상대방과 어떤 계약이 돼 있다, 상당히 가시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합작사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역시 상당히 가시적일 겁니다. 그 합작사는 상대 고객사와 그 물량을 미리 생각해서 합작 규모를 결정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계약 또는 합작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가시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대부분 다 합작 라인이죠. 그 삼성 SDI, 포드, SK와의 합작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작 라인들이 총 18만 톤이 되고요. 그래서 이 18만 톤을 제외한 나머지 41만 톤이 2025년에 미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정률은 44%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합작 라인보다는 굵직한 계약으로 그 확정성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데요. GM,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과 그 계약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선 시간에서 다 검토를 해봤고요. 요약을 하면 GM,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그 계약 대상들인데요. 그 물량들을 합해보면요, 약 28만 톤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총 35만 톤 중에 28만 톤이 계약된 확정률 81%를 보입니다. 상당히 높은 확정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LNF입니다. LNF는 2025년에 총 35만 톤의 캐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계약건도 있고 합작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건과 합작건을 각각 6만 톤, 3만 톤으로 평가가 되고 나머지 26만 톤이 미정인 상황입니다. LNF가 그 확정률에 있어서는 가장 좀 약한 편입니다. 계획은 35만 톤인데 35만 톤 과연 가능할까? 좀 의심이 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LNF가 가장 좀 저평가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것도 같고요. 확정률 25%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캐파 실적 가식성 1위 포스코 퓨처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굵직한 계약권으로 실적 가식성을 증명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 캐파 그 정도는 분명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주가 매력도입니다. 주가는 6월 16일 주가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회사들의 그 목표 주가, 목표 시총 다 설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앞선 영상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2027년 목표 시총을 기준으로 현재 시총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에 따라서 주가 매력도를 평가해 봤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인데요. 현재 시총 26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7년 실적 기준 목표 시총 32조 원을 평가를 해 봤고요. 그래서 상승 여력 22%가 평가됩니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의 현재 시총 수준은 30조 원입니다. 그리고 2027년 실적 기준 목표 시총은 42조 원으로 앞서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격차는 43%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은 43% 남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LNF의 현재 시총은 약 10조 원입니다. 그리고 2027년 실적 기준 목표 시총은 앞서서 17조 원으로 평가를 해봤고요. 그래서 상승 여력은 목표 시총 자체는 LNF가 가장 작습니다만 상승 여력은 81%로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매력도 1위는 LNF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해보면 생산 규모 캐파 면에 있어서는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매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목 생산 캐파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가 각각 71만 톤, 48만 톤, 50만 톤으로 압도적인 생산 캐파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지분을 고려한 실질 캐파는 각각이 43만 톤, 46만 톤, 46만 톤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027년 기준으로요. 다음은 실적 및 캐파의 가시성, 즉 얼마나 이 회사가 돈 벌 가능성이 크냐,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냐를 따져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 각각의 그 확정률, 계약 확정률을 보면 44%, 81%, 25% 각각 평가가 됐었죠. 그래서 캐파 대비 81%를 이미 계약해낸 포스코 퓨처엠이 1등이다. 그 실적 가식성에 있어서는 1등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주가 매력도는 LNF가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어서 주가 매력도는 1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들의 주가 상승 여력이 각각 22%, 43%, LNF는 81%로 LNF가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양극재 주요 3사의 생산 캐파, 실적 가시성, 주가 매력도 측면에서 어떤 회사가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지 평가해 봤습니다. 양극재 회사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평가해 보는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